자, 이번엔 1년이 훌쩍 넘은 뉴진스 사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어가 한이의 복귀를 확정한 어제, 다니엘에게는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이 다니엘이 전혀 내색이 없이 연탄 봉사를 진행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엄지를 치켜 올리면서 연탄 봉사 인증샷을 찍는 여성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로 뉴진스 전 멤버인 다니엘인데요. 자, 화면으로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니엘과 연탄 봉사를 했다라는 게시물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이 다니엘이 사진 요청도 다 받아주고 웃으면서 사인을 하는 등 내색이 없었다며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해 4월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다툼이 발단이 된 뉴진스 사태는 벌써 1년 반이 훌쩍 넘었는데요. 지난해 9월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예정이 없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강한 어조로 의견을 밝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지난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멤버들은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히며 5인 완전체 무대에 대한 기대가 나왔지만 다니엘은 함께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어도어가 다니엘에 대한 소송전을 예고하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 규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약벌만 1,0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상 뉴진스 멤버들의 그러니까 5명의 완전체 복귀는 좀 무산이 된 것 같아요. 네,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아마 팬들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5명의 완전체 복귀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어떤 그 민희진 대표와의 분쟁 가운데에서 어떤 희생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한편 들고요. 네. 또 하나는 5명 전원이 이제 복귀를 희망을 했는데 다 수용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조금 함께 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예, 아쉬움이 꽤 커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혜린, 혜인 그다음에 민지, 한이까지는 지금 복귀가 결정이 됐는데 민지 씨는 논의 중이라는 거고 다니엘은 계약 해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민지 씨도 지금 논의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니까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귀를 희망했고 또 하이브에서 굉장히 또 그 엄청난 수익도 창출을 했던 그런 공도 있는데 수용이 왜 안 됐을까 그런 아쉬움은 상당히 큽니다. 네. 근데 어도어가 이제 다니엘 가족 한 명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계약 위반 이유로 뭐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규모가 들어보니까 거의 1,000억 원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좀 측정이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추산된 금액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송 전체 가액이 1,000억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도어의 뭐 월 평균 매출액에다가 이제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하고 또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었으니 5분의 1 정도로 나눴을 때의 금액이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따져보자면 어도어의 이제 월 평균 매출이 한 90억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은 그런 계약 기간이 원래는 54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5분의 1을 부담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이제 1,0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 소송전이 시작이 됐을 때 이 금액 전부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무척이나 큰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보니 물론 뉴진스라는 그런 그룹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산정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금액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결국 소속사와 그 소속사의 그런 가수의 관계에서 상당히 이제 일방적인 그 부담을 지우기에는 좀 너무 큰 액수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툼도 있을 거고 실제 금액이 얼마가 산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룹 뉴진스에서 이 다니엘이 퇴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어제 이 다니엘이 연탄 봉사에 참여했던 그 사진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 표정만 보면 조금 이렇게 밝은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은 꽤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예인과 그 소속사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2009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장자연 씨가
소속사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서 뭐 이리저리 뭐 술자리 불려다니고 하면서 수익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본격화됐고 그것을 계기로 연예인 소속사와 연예인들이 맺은 계약이 이른바 노예 계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공정하게 체결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표준 계약서라는 게 만들어져서 연예계 전반에 활용돼 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또 이분을 이렇게 성공한 연예인으로 만들기까지 기업이 투자한 금액과 같은 그 사적 계약이 있잖아요. 네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 굉장히 법적으로 다툴 만한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00억 원이라는 위약벌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놓으면 네. 해당 그 연예인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는 게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1,000억이라는 위약벌은 뭐 쉽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나래 씨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었는데 이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렇다면은 매니저들의 말이 전부 인정이 된 것 아닌가, 매니저들의 주장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가압류 신청에서 입증의 정도는 이제 본안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재판에서는 이제 입증의 정도를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압류와 같은 보전 절차에서는 그 증명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명 정도까지만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압류가 인정이 되었다라는 점을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뭐 이 사람이 정말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고 채권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따질 것이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이에 금액을 봤을 때 이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성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를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니저들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다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 네. 일단 매니저의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됐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소식을 좀 보면 변호사님 이 가압류 전에 근저당이 먼저 걸려있다 이런 그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걸려있으면 이 가압류와 관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가압류가 인용되기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네. 결국 추후에 예컨대 경매와 같은 그런 절차가 발생할 경우 순위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설정되어 있는 그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라든가 혹은 다른 채권자들이 이제 그렇게 분담을 해서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됐던 이유가 당시에 먼저 그러니까 가압류 신청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그날 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그 네.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이제 박나래 씨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기획사,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그 기획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었기 때문에 네. 이건 추후에 가압류가 인용이 됐을 때 먼저 이 선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의혹들도 제기가 됐던 거죠. 이건 결국에는 이 순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연예의 대상 시상식이 열렸었는데 여기서 개그맨 김숙 씨가 이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박나래 씨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활동을 지금 논란으로 중단한 상태다 보니 좀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박나래 씨를 수상소감에서 언급한 사람이 김숙 씨라고 해요. 네. 그래서 누리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저는 함께 그 어떤 같은 프로그램을 7년 동안이나 해오고 있었고 또 박나래 씨가 지난번에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 국민들께 죄송하다 무리를 일으켜서 그러나 이제 논란은 또 그 사실관계는 밝히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과 한마디 없는 거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숙 씨가 그동안 함께 쭉 해왔던 동료 연예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언급한 거는 인지상정이 아닐까,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불거진 문제는 문제대로 또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까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너무 야멸찬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